안녕하세요. 웰리스 엘렌손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대사는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고기, 생선, 버터, 올리브 오일, 치즈, 견과류, 콩류 및 통곡물,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모든 식이 지방은 결국 중성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소화, 흡수, 그리고 대사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소량의 리파제가 분비가 되지만 지방 소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일부 지방이 분해되지만 대부분 지방은 물에 잘 녹지 않아 덩어리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죠. 지방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소화는 소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지방을 작은 방울로 나누는 유화 작용을 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리파제가 이 방울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작게 분해된 지방산은 소장벽의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흡수된 후에 지방산이 다시 중성지방으로 재합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합성된 중성지방은 킬로미크론이라는 운반체에 실려서 림프관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림프관은 지방을 운반하는 전용 도로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림프관에서 혈관으로 이동된 후 혈관에 들어간 킬로미크론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조직에 지방을 전달을 하죠. 근육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지방 조직에서는 저장용으로, 간에서는 대사 처리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혈관 벽에 있는 지방분해 효소가 중성 지방을 다시 지방산으로 분해하여 각 조직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조직으로 전달된 지방산은 세 가지 경로로 사용이 됩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사용, 체지방 저장, 케톤체로 전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즉각적인 에너지 사용 경로는 공복이나 운동,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체지방 저장은 에너지가 남거나 활동량이 적은 경우 지방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케톤체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저탄고지 식단, 장기 단식 시에 이 지방산은 간에서 케톤체로 전환이 돼서 뇌와 근육 등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케톤체가 만들어지면 입에서 단내가 나거나 약간 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대사 후에 남은 킬로미크론 찌꺼기는 이제 간으로 돌아가서 VLDL이라는 새로운 운반용 중성 지방을 만들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지방 대사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대사 과정은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세포가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세포 에너지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같은 양이더라도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 에너지가 많죠. 지방을 잘 태우면 세포가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힘을 안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을 태우지 못하면 세포는 힘이 부족한 상태가 자주 나타나고 쉽게 지치죠. 즉, 지방 1g당 약 9칼로리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지방 대사가 원활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세포는 기능이 최적화되고 스트레스에도 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대사와 세포막 건강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세포막은 건물의 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벽을 만드는 건축 재료가 결국 지방산입니다. 지방대사가 잘 되어야 좋은 품질의 지방이 세포막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신호를 잘 받게 되면서 영양소를 잘 들여보내게 됩니다. 또한 노폐물을 잘 내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지방으로 만든 세포막은 튼튼하고 기능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방대사와 산화 스트레스 측면에서 한번 보면 태우지 못한 지방은 마치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처럼 세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포 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이 지방 일부가 산화가 되면서 지질 과산화물과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고, 이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즉,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오래 쌓일수록 세포는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죠. 반대로 지방대사가 원활한 세포는 들어온 지방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필요 없으면 즉시 밖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방이 세포 안에 오래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오래 머무르는 구조는 지질 과산화물 생성 자체를 크게 줄여주고 세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세포는 내부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손상과 염증 위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방대사와 세포 신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지시하는 신호 자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고 이동해야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이 저장되고 사용되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염증 조절을 잘 하게 돼서 세포 성장과 같은 중요한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세포가 받아야 할 지시를 제대로 받아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받아들이고 태우는 과정 어디에서든 흐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방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포는 지방산을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이 있으면 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지방 흐름이 처음부터 꼬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방을 태우는 핵심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약하거나 숫자가 부족하면 연료가 충분히 있어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즉,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이 약하면 기름을 많이 넣어도 속도가 안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이 세포 안에 들어온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방을 미토콘드리아까지 옮기고 분해하는 여러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필수 영양소 부족 등의 불균형이나 스트레스, 염증이 있으면 이 흐름이 느려져서 지방이 원활히 태워지지가 않죠. 즉, 공장 안에서 재료들이 들어왔는데 이 생산 라인이 막힌 상황과 유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는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잉으로 들어온 지방은 결국 세포 안에 쌓이고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쉽죠. 즉, 지방 대사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포가 지방을 받아들이고 운반하며 태우는 이 긴 과정 중에서 어디서든 속도가 느려지거나 막히면 전체 흐름이 깨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탄고지 식단에서 흔히 고지방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식단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지방식의 핵심은 총 에너지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적절히 섭취를 하는 겁니다. 즉, 무조건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필요와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방은 세포 안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이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방 대사가 원활한 사람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을 섭취하면 당연히 체지방으로 쌓이거나 세포가 처리해야 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의 지방을 섭취하면 세포는 효율적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지방이 오래 머물지 않아서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즉, 저탄고지 식단에서 고지방식이란 자신의 대사 능력과 에너지 필요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저탄고지 식단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방 대사는 단순히 지방을 태우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세포의 에너지 효율, 세포막 건강, 산화 스트레스 관리, 신호 전달 등 세포 전반의 기능과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저탄고지 식단에서 고지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 상태와 에너지 필요에 맞춰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지방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세포와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탄고지에서 고지방의 목적이 결국 포도당 에너지를 지방산과 케톤체의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즉,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세포 건강 유지 그리고 대사 유연성을 위해 이 식단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너지 대사 중에서 지방 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지방 대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